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남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시장 내용들을 좀 다뤄봤었죠. 스테이블 코인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뤄볼 핫토픽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 관련해서인데 그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에 부동산 토큰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앵커님,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토큰화. 지난 회에서도 잠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리얼 어셋 토크니제이션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거래 규모가 크지만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자금을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에릭 트럼프는 여기에 블록체인 장점을 결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은행은 단순 고객 확인, 그러니까 KYC에만 120일이 걸리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송금도 오후 5시를 넘기면 돈이 월요일에나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일요일 밤에도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즉시 전송할 수 있고 수수료도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 차이가 왜 기존 금융기관들이 긴장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토큰화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이 거래를 하는데 그동안 가졌었던 비효율적인 면들을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떤 연동성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RWA는 이제 지금 전 세계 자산가들이 실제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에릭 트럼프가 참여한 RLFI,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가 관여한 금융사도 밀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부자들이 RWA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자산은 안정성은 있지만 유동성이 떨어진다. 둘째, 블록체인 위에서 올려가지고 토큰화를 하면 그 자산을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소액 단위도 분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즉 안정성과 이제 효율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기관과 자산가들이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같은 간접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RWA 기반 코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RWA 플랫폼에 뛰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RWA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을 거래할 때 굉장히 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에릭 트럼프의 이번 발표 자체가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에 큰 의미를 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라는 거는 단순한 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곧 코인 시장이 글로벌 자본 시장의 중심으로 편입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건 RWA 리그 테이블입니다. 여기에는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별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 규모가 집계되어 있는데 1위 이더리움이 무려 1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제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솔라나와 같은 체인들이 쫓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수치는 단순히 토큰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상품 같은 이 전통 금융 자산들이 하나둘씩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코인 시장은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과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신뢰 가능한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런 RWA 확장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코인 투자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가 더 많은 실물 자산을 흡수하고 있는가에서 갈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두바이 토큰 2049 현장에서 이 관련한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참여했던 행사 사진을 넣었는데요. 제가 두바이 토큰 2049에 직접 가서 에릭 트럼프의 연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설에서도 RWA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단순히 이제 이벤트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전통 금융과 이제 블록체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받았고요. 즉 이번 부동산 토큰화 계획은 코인 시장에서 RWA 열풍과도 맞물리지만 앞으로 자산가들의 돈이 흘러올 수 있는 관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직접 또 현장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생생한 또 이야기들을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소화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에릭 트럼프의 부동산 토큰화 발표와 또 블록체인과 금융 간의 경제 붕괴 흐름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알트코인들, 또 주요 프로젝트 사례를 따라가 보면서요. 투자 전략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섹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알트코인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서 가장 대장주로 꼽히는 온도 파이낸스를 첫 번째로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 그리고 채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기존 금융권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24시간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온도 파이낸스의 실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여기 캐피탈 디플로이디드라는 즉 이제 실제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자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까지 성장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작년만 해도 5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또한 유통 시가총액은 약 22억 달러, 지난 30일간의 거래량만 62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토큰 보유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약 16만 8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온도 파이낸스가 단순히 실험 프로젝트를 넘어서 실제로 기관 자금이 블록체인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센트리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금 더 기업 친화적인 RW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매출 채권이나 부동산 담보 같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유동화 상품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원래 은행에서 할 수 있었던 기업 자금 조달을 블록체인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센트리퓨지의 실제 온체인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실제 자산 규모, 즉 캐피털 디플로이드가 약 13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1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 수준에서 출발을 했죠. 불과 몇 달 만에 수십억 달러로 올라온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통 시가총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실제 자산 운용 규모가 훨씬 더 큰 게 포인트고요. 즉 가격 자체보다는 기업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기업이나 은행 대신에 블록체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실제 포인트입니다. 즉 가격 자체보다는 기업 자산을 블록체인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지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인링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직접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건 아니지만 온체인에서 오프체인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오라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라크 기술이라는 체인링크의 가장 유명한 기술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이어주는 데이터 다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나 센트리퓨지가 국채나 매출 채권을 토큰화했다면 이 가치나 이제 금리 가격 데이터는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이 정확히 공급해줘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도 체인링크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30일 기준으로만 봐도 약 7억 4천만 달러의 전송량이 기록이 되었고요. 최근에 3년 합산으로는 무려 40억 달러 규모의 전송량이 체인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수익 지표도 최근 한 달 동안 각각 5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토큰 가격을 움직임을 넘어서 실제 금리나 자산 가격, 시장 데이터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가져와서 RWA 생태계와 디파이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RWA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프로젝트라면 체인링크는 그 자산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보증하는 데이터 신뢰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 프로젝트가 RWA의 3대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제 온도나 센트리퓨지, 체인링크, 이른바 RWI 섹터에 있는 이 3대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RWA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관련한 코인들도 당연히 시장에 주목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코인들 이외에도 RWA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또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사실 RWA 분야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ERC7943이라는 새로운 표준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ERC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토큰에서 앱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규칙 같은 건데 이번 제안은 실물 자산을 올릴 때 어떻게 공통된 규칙으로 올릴지를 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 규격 안에서 안전하게 올려지고 필요할 땐 신원 확인 같은 기능도 붙일 수 있게 만든 설계도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RWA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리가 될 것이고 기관들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은 이제 RWA 생태계의 중심 허브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다는 건데 이미 가장 많은 자산들이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보안성과 유동성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더리움에 기반한 L2를 만들어서 이제 수조 달러 규모의 채권이나 펀드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 토큰화 기업 세큐리타이즈가 이제 에테나, ENA와 손을 잡고 RWA 전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즉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RWA 시장의 기반 인프라이자 앞으로 제도권 금융과 그리고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표준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더리움 역시도 RWA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큰이면서도 블록체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를 지켜봤고요. 사실상 이더리움의 역할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XRP 리플 쪽에서도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을까요? 네, 또 리플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서 올려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만든 미국 국채 기반 토큰 OUSG를 이제 리플 네트워크, 즉 XRP 레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돈을 빠르게 보내준다라는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미국 국채 같은 전통 금융 상품까지 다룰 수 있는 금융 인프라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은행 간 송금망에서 글로벌 금융허브로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자산들이 XRP를 위해서 거래된다면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 훨씬 더 커지고 당연히 리플 자체의 쓰임새와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앞서서 우리가 이더리움과 리플의 RWA 움직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RW 쪽의 섹터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 활용도에 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플 쪽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또 유의미한 제휴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리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확장성에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가져하시는 게 XRP 리플이기도 하지만 솔라나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RWA 시장에서 솔라나의 역할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흐름들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솔라나 또한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에 뒤처지지 않고 RWA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 총 규모가 약 7억 4,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만 해도 5% 증가했고요. 45% 최근에 30일, 그러니까 30일 전송 거래량은 168억 달러 이상으로 불과 한 달 만에는 45% 급증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와 활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솔라나에서 RWA를 발행하는 주요 기관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위로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서클, 약 9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올려두고 있고 전체 점유율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테더홀딩스, 약 22억 달러 규모로 점유율이 15% 수준이고요. 그 뒤로는 팍소스, 온도, 세큐리타이즈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팍소스는 최근 한 달 새에 155%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원형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 RWA 자산 중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지만 미국 국채, 기관 대체 펀드 등 전통 금융 자산도 실제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단순 결제용 체인을 넘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중요한 허브로 리플 못지않게, 이더리움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역시나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거래 수수료의 이점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게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RWA 섹터에 주목을 받는 그런 코인들을 살펴봤고 관련한 프로젝트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왜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아주 중요한 RWA 코인인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이유를 온체인 데이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에릭 트럼프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도 있고 코인 시장에서 RWA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알트코인들도 손을 잡고 함께 제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가 단순 RWA 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온체인이나 제도적 기반, 그리고 기관 중심 전략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근 보도에서 온도 파이낸스는 TVL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토큰화된 국채 시장의 약 24%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제 RWA 생태계가 커지면서 온토는 전체 RWA TVL 중 35%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RWA 시장에서 이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온체인 지표, 즉 실제 블록체인상에 락업된 자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메사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의 온도 파이낸스는 오아시스 프로라는 증권 인프라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로 인해서 온도는 SEC에 등록된 중개업자, 증권 이전 대리인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플랫폼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온도는 온도 글로벌 마켓이라는 플랫폼을 론칭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 주식, 채권, ETF 같은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상에서 노출시키려는 시도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블록체인 위로 가져왔듯 온도 글로벌 마켓스가 증권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올 것이다라고 실제로 선언을 했고요. 이 제도권 확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성을 또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온도는 피스 네트워크라는 데이터 회사와 손을 잡았고요. 자사 스테이블 코인인 USDY의 가격 데이터를 65개 이상의 블록체인에 동시에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특정 블록체인 안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 동일하게 달러처럼 쓸 수 있는 기반을 깔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는 온도는 이제 페트라 캐피탈과 손을 잡고 무려 2억 5천만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규모의 이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자기 플랫폼만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RWA 프로젝트를 직접 투자해서 생태계 전체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또 온도 파이낸스 대표는 행사에서 이제 모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 규모는 이미 8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RWA 시장의 투자 주도자이자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더 파이낸스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RWA 섹터 내에서 대장 코인이다라고 할 만큼 그 활약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펀드 조성과 함께 또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라든지 확장성들마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RWA 시장이 커진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가 이 시장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곧 도래를 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상치들이 있지만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맞는 리스크들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초반인 만큼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저점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담보 자산이 제대로 보관이 되는지, 그리고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루나 사태처럼 겉으로는 담보가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RWA 시장이 커지려면 투명한 온체인 데이터 공개와 규제권 연계가 무조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섹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를 짚어보면서요. 이 시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자산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이제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나 글로벌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치품, 미술품 뭐 이런 거에서도 지분 몇 퍼센트 정도를 토큰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큰 시장인데 이제는 RWA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어떤 매력으로 관련한 섹터를 지켜봐야 하는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시장 인사이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